기해년 정묘월 임자일. 이제부터 환하게 웃어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명리를 사랑하는 김명리입니다. 꾸벅. 오랜만에 돌아온 처음 명리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몇 편에 걸쳐 음양에 대해 공부해 볼 건데요.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주의 모든 것들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에너지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음양이론의 핵심이에요. 무척 단순해 보이면서도 되게 심오한 내용이죠. 동양 철학과 유교 경전을 대표하는 책 주역의 핵심 내용이면서 성리학, 명리학, 한의학, 풍수 이 외에도 다양한 동양학 분야에 영향을 준 것이 음양이론입니다. 음양이라는 한자를 살펴보면 음은 그늘음이고 양은 볕양이에요. 그늘과 볕 서로 상반된 개념이 합쳐진 것이죠. 오늘 말씀드릴 음양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 상대성이에요.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뭐가 있으면 상대적인 뭐뭐가 있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예를 좀 들어볼까요? 어두움이 있으면 밝음이 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다.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다. 탄생이 있으면 소멸이 있다.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다. 적극성이 있으면 소극성이 있다. 영혼이 있으면 육체가 있다. 보이는 것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이렇게 세상과 우주의 모든 것들을 상대적으로 분별하고 인식하는 것이 음양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뭔지 알겠는데 실제 사주에 적용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았어요. 제 유연함이 부족한 것도 있었고 보편적인 예들 몇 개만 주입식, 암기식으로 살펴보고 가볍게 훑고 넘어가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론을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음이라면 실습을 행하는 것이 양이 될 수 있겠죠. 음양의 보편적인 특징들을 이론으로 공부했다면 실제 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연상하고 사유하는 것이 실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들만의 뭐뭐가 있으면 뭐뭐가 있다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생각도 나누고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저의 어제 오전을 음양적으로 되돌아 볼게요. 아침에 일어난 건 양이에요. 밤에 잠이 들면 음이겠죠. 일어나자마자 심호흡을 크게 했어요. 그러려니 모닝콜이려니. 들이쉬려는 숨은 음이고 내뱉는 숨은 양이겠죠. 거실로 나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는 소변을 봤어요. 물을 마신 건 음이고 소변을 본 것은 양이겠죠. 밤사이 들어온 메시지와 메일을 확인했어요. 휴대폰 화면이 꺼진 건 음이고 켜진 건 양이겠죠. 운동을 하러 동네 산에 갔어요. 산을 오르는 행위는 양이고 내려오는 것은 음이겠죠. 내려오는 길에 입금 알림이 왔어요. 이번 달 카드값 출금 예정 알림도 왔어요. 입금이 음이라면 출금은 양이겠죠. 집으로 돌아와서 씻었더니 몸이 노곤해졌어요. 잠시 누워서 쉬었습니다. 나가서 등산을 한 것이 양이라면 들어와서 누워 쉰 것은 음이겠죠. 다시 일어나서 어제 했던 상담들을 정리했어요. 상담을 한 것이 양이라면 복귀하고 정리한 것은 음이겠죠. 유튜브와 SNS도 살펴봤어요. 제가 좋아요와 댓글을 받은 것은 음이고 다른 분께 좋아요와 댓글을 남긴 건 양이겠죠. 정오가 되었어요. 정오가 양이라면 자정은 음이겠죠. 오늘 하루도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흐르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이런 연습을 통해 일상을 음양적으로 관찰하고 인식하고 사유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명리를 공부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기를 전공했는데요. 연기의 체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극중 인물을 익숙하게 만든다.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든다. 나와 인물이 하나가 된 것처럼 원래 나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만든다의 의미가 있는데요. 명리도 체화하기 위해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고 응용도 체화가 되었을 때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주를 풀지 않는 일상생활 중에서도 명리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는 습관을 기를수록 그만큼 명리에 대한 이해도와 실력이 빨리 느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아직 오행도 모르고 십성도 모르고 뭐 합충이나 신살 아니 뭐 물상 임자도 잘 모르는데 일상을 살펴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위의 과정들을 현상적으로 한꺼번에 살피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 과정까지 외롭고 어렵고 지쳐서 명리에 대한 마음이 멀어지는 선생님들도 많이 봤고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가장 중요한 것은 명리와 친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내 일상을 명리적으로 보고 명리를 일상적으로 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지묘목은 사양이음이다 보다 3월이라고 당장 따뜻해지는 거 아니잖아. 곧 쌤추위 있잖아. 후자가 더 일상적이고 직관적인 것처럼요. 계속할게요.
뭐뭐가 있으면 뭐뭐가 있다는, 바꿔 말하면 뭐뭐가 있으면 상대적인 뭐뭐가 있으므로 뭐뭐만이 전부가 아니다 로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사주가 음이라면 사람이 양이라고 생각해요. 사주가 전부가 아니에요. 음양이 공존하듯 사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결코 사주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사주를 볼 때 단정형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해요. 역학을 공부할수록 절대라는 표현을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역의 본질은 변한다는 것이니까요. 오랫동안 건전하게 명리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뭐가 있으면 상대적인 뭐뭐가 있으므로 반대로 뭐뭐를 통해 상대적인 뭐뭐를 살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되게 활발하고 적극적인 친구를 보고 친구는 사주에 식상이 있을 것 같아, 목화기운이 있을 것 같아 처럼 사주를 통해 현상을 보는 게 아닌 거꾸로 현상을 통해 사주적 특징을 예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단 어느 정도 명리적 지식이 갖춰진 상태여야만 하겠죠. 요즘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이 훈련법을 적극 추천하고 있는데요. 이론만 공부할 때에 비해 더 재밌어하고 실력이 느는 속도가 확실히 빠르더라고요. 물론 이건 공부를 위한 거지 이것만으로 풀이를 하는 건 위험해요. 중요한 건 이론적인 내용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발현되는가 관찰하고 탐색하려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학문적으로 체계화, 이론화되어 있는 명리, 학의 영역이 양이라면 예측의 정확도와 구체성이 중요한 통변, 술의 영역은 음이라고 생각해요. 학과 술, 저는 어느 한쪽이 중요하다, 한쪽만이 진짜 명리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둘 다 인정하고 둘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학문도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잘 맞추냐 못 맞추냐도 사람을 위해 하는 거니까요. 상담을 활인업이라고 하잖아요. 자, 정리할게요. 오늘은 음양의 상대성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음양은 상대적이지만 결코 이분법은 아니에요. 또한 음과 양 중 어느 한쪽만이 전부가 아니고 공존하고 있어요. 이 점을 인지하고 일상에서 관찰하고 음을 통해 양을 보고 양을 통해 음을 보는 연습을 하면서 사주를 잘 살피기 위한 음양의 균형감을 기르고 숲과 나무를 넓고 유연하게 볼 수 있는 시야를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사주는 보는 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해석이 각기 다르니까요. 저는 사주를 통해 부정적인 면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긍정과 희망을 찾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음양의 변화와 순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명리를 사랑하는 김명리였고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꾸벅.